안녕하세요. MPTV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매경부동산 사업단 세무분과 분과장이신 이강호 대표님 모시고 한동안 가장 많이 작년에 궁금해했던 종합부동산세 이 부분에 대해서 포문을 좀 열어볼까 해요. 일반적인 세무로 접근하기보다는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풀어드리면서 그리고 건설에 관련되는 것까지 조합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세무적으로 풀어볼까를 다시 한번 의논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센터장님께서 과찬을 하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건설 그 세무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쉽게 같이 센터장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쉬운 주제부터 그냥 갈까요? 네. 가장 좀 너무 기초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네. 정말 대부분의 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부동산세 화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기초 질문이 용어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먼저 좀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종부세 구체적인 사항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가 대중적인 세금은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고액의 어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과세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난 정권에서 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이제 부동산이 급등하고 또 이제 공시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의 대부분이 좀 어떤 관심을 받는 그런 세목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세목이라고 간단하게 한 줄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세금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상당 부분을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관심이 많을 수밖에는 없어요. 이러한 세금이 세부담은 또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는 추세로 정권이 바뀌면서 완화되는 추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개정된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또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적인 사항들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타동이 됐느냐 그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재산 보유에 대한 과세가 실질적으로 재산세가 있죠. 재산세. 그래서 센터장님 아시겠지만은 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일까요, 지방세일까요? 종부세는 국세인가요? 네, 국세죠. 국세라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종부세를 걷어서 이제 지자체에다 이렇게 분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군구 세거든요. 지방세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요 강남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민들은 혜택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골에 있는 상대적으로 토지 지가가 낮은 지역은 상당히 그 재정 수요를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이 균형이라든지 이 국민 경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곡이 될 수가 있죠. 그러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2005년도에 도입됐습니다. 도입이 됐는데 지방세로 할 것인가, 이제 국세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가 이제 국세로 하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두 가지거든요. 주택에 대한 과세와 토지에 대한 과세. 근데 대부분 이제 국민들은 이 주택에 대한 과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드리면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을 합니다. 인별로 합산이라는 것은 이제 시가로 합산하는 게 아니고 공시 가격으로 합산을 해서 합산 금액에서 이제 지금 1세 1택에 대해서는 12억을 공제해 주죠. 거기에다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 이제 80%인데 그게 확정이 아마 오늘 그 시행령이 아마 개정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됐나요? 그래서 적용해가지고 이제 과세 표준에다 세율을 적용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부분이고 네. 또 이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는 이제 보통 재산세 과세 체계가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네.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종합합산 과세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에 합해서 5억을 공제해주고 5억이요. 예, 네. 그리고 별도 합산 토지에 네. 대해서는 80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네. 예, 이렇게 이제 과세 체계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은 아무래도 주택 네. 부분인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이렇게 관심들이 많으신데 네. 꾸준히 개선 요청들이 정부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 네. 네.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최근의 상황들이 네. 예. 될 수 있으면 국민의 세부담을 좀 완화해주는 방향 쪽으로 가닥을 잡고 네.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식으로 개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 이제 가능하실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어떤 조세 원칙은 네.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네. 완화하는 추세거든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예, 완화. 예. 네. 보유세 대표적인 것이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네. 그리고 거래세 대표적인 것이 양도소득세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 정권에서는 양도소득세도 중과하고 또 보유세도 중과하고 양쪽을 다 예, 막은 이런 거네요. 이제 과세 체계를 갖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체감 세부담은 상당히 높았었죠. 네. 그것도 이제 특히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예를 들어보면은 공시가격이 급등했지 않습니까? 공시가격이 이제 시가가 거래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이제 공시가격 올리다 보니까 체감하는 건 훨씬 더 높았어요. 공시가격도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세율도 또 올리고 세율도 올리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세부담 상한도 뭐 300%까지 올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부담은 몇 배가 늘어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게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실질적으로 세금이라는 것은 소득에서 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재산보다는. 근데 그런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그 은퇴하신 분들 네. 그리고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어떤 세부담의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네. 이제 지난해 이제 현 정부 들어서면서 네. 개정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개정 내용을 이제 한 3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그 세금 계획이라는 게 국가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개인들도 특히나 부동산은 우리나라 대부분 자산의 대부분을 네. 차지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 부담해야 되는 나가야 되는 금액들을 계산을 하고서 들어가는데 예기치 않은 이런 사전 고지 없이 말씀하신 대로 거의 중과세네요. 예, 그렇게 됐을 때 많이 힘들어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좀 물꼬가 틀어졌다라고 하면 특히 이제 주택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세부담이 완화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마 지난해 부담했던 종합부동산세보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3분의 1 수준. 아, 그래요? 줄어들었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목표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네, 될까요? 그렇죠. 세부담을 가급적이면은 이제 완화시키려는 이제 이 부분이 어쨌든 뭐 현 정부하고 여당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또 이제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어떤 국회에서 법 개정 사항이겠죠. 그 부분 때문에 뭐 지난해 상당히 국회에서 논란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해서 완화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좀 들어보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그 이제 공시가격, 그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하는데 그 공시가격에다가 거기에다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전에는 11억을 공제해줬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12억을 공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에 대해서는 6억 했었죠. 크네요. 6억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9억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세를 전에는 종부세를 납부했었는데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근데 이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냈다가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를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네. 이 부분은 뭐냐면은 이 세부담 상한을 네. 높일수록 좋을까요? 아니면은 낮출수록 좋을까요? 세는 좀 낮춰주는 게 좋죠. 그렇죠. 예, 조금이라도 좀 네. 낮춰주셔야 부담이.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네.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 네. 종부세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네. 그럼 올해 납부할 종부세가 이제 세율이라든지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가죠. 네. 그런데 그게 그냥 세부담 상한이 없으면은 뭐 10배도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그게 지난 정부에서 그렇죠. 가장 힘들어했던 예, 부분들이잖아요.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거를 지난 정부에서는 그 2주택 이하에 대해서는 네. 150% 네. 그 상한을, 그리고 3주택 이상은 300%로 이렇게 네. 300%까지 올렸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이제 150%로 전부 다 조정을 했습니다. 부담이 많이 네, 줄었겠네요. 많이 줄어들었죠. 특히 이제 다주택, 3주택일 경우가 가장 혜택을 좀 많이 본 케이스라고 네,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세율을, 종부세 네. 세율을 이제 세율 체계가 네. 기본세율하고 중과세율 두 가지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했었는데 이제 그것을 그 2주택 이하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 12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중과를 하지 않고 일반 세율, 기본 세율을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세부담을 낮췄습니다. 과표가 이제 12억으로 정해지는 네, 거네요. 12억 이하는 네. 중과를 하지 않도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네. 과표 12억이면 시세 대비해서는 꽤 금액이 높겠네요. 상당히 그렇죠. 네, 많은 네. 혜택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네. 투기 조장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올 수는 있겠네요. 네. 네. 어쨌든 이 조세라는 것은 경기 상황이라든지 네. 어떤 정책적인 세세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종부세 일반적인 네, 일반인들의 맞습니다. 관련된 거고 네. 사실 저희가 세무사님을 모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건설세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해서 들어가는 취득하는 주택 및 건설 용지에 대한 그 종부세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단위가 크기 때문에 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씩 볼까요? 네. 그래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면 이제 토지를 구입을 하고 이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쭉 가잖아요. 그때마다 국민주택 규모에 의한 거에 따라서도 세율이 다 달라지고 우리 지난 강의에서도 한번 해주셨지만 건설용지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시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설 용지를 취득해서 거기에 뭐 주택이라든지 비주거용 건물을 신축해서 분양 사업을 하죠. 이 경우에 특히 법인에 대한 종부세는 기본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없습니다. 세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의 종부세는 일괄과세 그 부분 하나도 안 바뀌었죠. 세율만 조금 조정을 해줬어요. 세율만. 기초공제였고. 이 부분이 이제 제 고객 중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종부세를 매덕을 납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은 보통 이제 건설 용지를 취득할 때 두 가지가 있겠죠. 첫째는 거기에 주택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냥 나대지 순수한 건설 용지를 하는 경우 있고, 이것을 지금 세법에서는 종부세법에서는 주택을 취득해서 헐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해서 분양하는 경우 그리고 순수한 건설 용지를 취득해서 하는 경우를 종부세법하고 조세특례 제한법에서 두 가지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 예를 들어보면은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이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어느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종부세가 과세가 되죠. 그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 6월 1일이죠. 그렇죠. 6월 1일인데 이분께서 잔금을 5월 30일 날 납부를 했어요. 이제 건설용지를 취득했는데 그게 주택이 있었습니다. 주택이 하루 만에 그것을 매덕을 납부했거든요. 그것을 차라리 헐거나 헐고서 취득하거나 아니면은
6월 1일 지나서 잔금을 청산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그렇죠.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다주택이라든지 이 중과하는 취지가 이 건설을 해서 주택을 분양 공급하는 사업자들한테까지 중과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중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2021년도에 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정전에는 그 과세 기준을 6월 1일 현재 건설용 주택 있는 건설용지를 취득했으면 법인이 중과를 했었습니다. 네. 중과를 했으니까 상당히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4조에서 합산 배제 주택이 있거든요. 네. 종부세 합산 배제. 네. 합산 배제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종부세는 합산해가지고 과세를 하는데 합산 배제라는 것은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네. 의미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 주택 건설 사업을 위해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네.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 3년 이내 예, 꽤 여유 기간이 그렇죠. 예. 네. 요거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요 조항이 2021년도에 들어왔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 고객은 네. 언제 사셨어요? 그 전에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 소급 종부세를 적용도 안 되고. 몇 억을 참 내서 참 불안이 안타깝네요. 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있다서 요 규정이 들어왔는데 요 4조 21호 마목에 보면은 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시행사 하시는 분들께서는 무조건 합산 배제를 하는 게 아니고 네. 거기도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요거를 간과하실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예. 그냥 세목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렇죠. 네. 만 하고 끝까지 안 읽어보실 수도 있죠. 그렇죠. 반드시 네.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된다. 예,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하지 않으면 이것은 중과세네요. 합산이 됩니다. 네, 합산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네. 주택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기술사 한 분이 있어야 되고요. 네. 기술사 한 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본금이 법인은 3억, 예. 개인은 6억, 그리고 사무실을 갖춰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등록을 해야만 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된다. 아, 그래요? 이렇게 근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건축 기술사까지는 네. 이해가 되는데 개인이 6억, 법인이 3억이에요. 예, 자본금을 갖춰야 돼요. 아, 우리가 보통 법인은 조금 네. 더 많이 납부해라 네. 라고 하잖아요. 네. 예, 헷갈리실 수 있겠네요. 자본금 개인은 6억, 법인은 3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사무실, 건축기술사.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주택 건설용지 주택 있는 건설용지 취득하는 거 제하고 네. 그냥 일반 나대지 나대지. 토지만 취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랬을 주택이 때는 없는 경우. 이랬을 네. 때는 아까 제가 자연세 과세 체계가 네.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가 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특법, 조세특례 네. 제한법이라고 있죠. 104조 19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 네. 이런 조항이 있는데 네. 여기에 보면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취득한 토지, 토지 등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 네. 요거에 대해서는 과세 특례를 적용을 한다는 거죠. 받을 결국은 토지라고 하면 네. 이제 유예를 해주는 건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네. 받으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토지는 주택법에 받는 토지는 반드시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돼요. 아, 여기 역시 네, 마찬가지로 예. 주택건설 사업자 그렇죠. 꼭 등록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아까 그렇게 강조를 하셨네요. 양쪽의 토지든 그렇죠. 주택이든 동일하게 예.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간과하지 마시고요.